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최일호 채슬리 투자자문 상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개장 전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경제 지표 바로 8월달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상치에 부합돼서 나왔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뭐 다행이다. 다행이다라는 말 속에는 불안한데 정말 연준이 10월 또 12월에 올해 남은 두 차례 FOMC에서 금리를 내리는데 방해는 안 되겠구나라는 정도의 안도의 발표가 나왔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장기 추세를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매달 보는 이제 지표를 좀 추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지금 근원 PCE 물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포인트 넘게 지금 높게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2.8, 뭐 2.9 이런 게요. 팬데믹 이전에는 거의 1.4에서 1.5 뭐 여기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연말로 가면서 혹은 내년까지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계속 물가를 자극한다면 이게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1%포인트가 아니라 뭐 2%포인트까지 더 괴리가 그 물가가 높게 찍힐 수가 있다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괜찮다. 지금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이나 실질 소비 지출이 0.4입니다. 물가 빼고.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경제가 스트롱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일단 뭐 8월 PC 공개 직후에는 미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동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뭐 이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시간 소비자 기재 지수가 나오면서 하락 반전한 나스닥 지수도 있고요.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기도 했는데 자, PCE와 또 미시간 소비자 기대 지수 이런 것들을 볼 때 시장의 움직임 최일호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한 3일 동안 미 증시가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 배경에는 사실 3대 지수 다들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종목들도 대체로 사상 최고가였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좀 모멘텀 공백기를 겪으면서 좀 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표들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 경제는 견조하고 물가는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치와 비슷하고 그리고 페드와치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하 역시 확률 역시 올해 나머지 두 번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순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미증시가 조금 쉬고 있는 모양새는 수급적인 요인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9월, 10월 헤지펀드들의 풋클로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0월부터는 또 실적 프리뷰가 이어질 거고 10월 중하순부터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상당한 실적 모멘텀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종전에 김한진 박사께서 이미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2분기 미국의 GDP 3.8%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다든가 뭐 시장이 우려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을 하회했거든요. 자, 이렇게 예상보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 나타나니까 연내 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게 좀 낮아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사실 주 중반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과연 김한진 박사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연준은 뭐 다소 마이웨이로 갈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는 강하게 나올지라도 지금 말씀 주셨듯이 2분기 GDP가 높게 나왔는데 속보치에 3.0, 그다음에 뭐 잠정치가 3.3, 확정치가 3.8 계속 지금 다달이 올라가서 최종 확정치가 3.8로 찍혔는데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2분기에도 최소 한 2.5% 정도, 2%대 중반의 GDP는 찍히겠다라고 지금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모습을 유지한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비 지출도 강하고 민간 뭐 전체
투자나 그런 전체적인 자본 지출도 강한 그런 상태이지만 연준은 일단은 뭐 올해까지는 25bp씩 남은 두 기간도 해서 올해 연말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은 아마 3.75까지 이제 갖다 놓을 것 같습니다. 25bp씩 두 번이나 해서. 그래서 이제 3.75%가 이제 중간 기착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한 6개월 후, 그러니까 내년 한 중반 정도의 경기가 혹시 위축이 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아마 연말 연초에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지금 현재 제약적인 수준이니까 그리고 분명히 1년 전보다는 고용이 완연히 식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백악관의 압력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0월 또 10월 30일이라고 12월 12일인가요? 두 번 인하를 하고 그래서 3.75부터는 굉장히 좀 신중 모드로 내년에는 신중한 모드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 증시가 워낙 뜨겁게 나타나니까 야, 이런 뜨거운 미국에 대해서 좀 올라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혹시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면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늦춰지는 것이 아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최희로 성목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준의 두 가지 책무가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연준의 그 포커스가 고용 쪽으로 가면서 사실 지금 4.3%의 실업률이라는 것이 노동 수요도 약하고 노동 공급도 약한 가운데 상당히 기이한 노동 시장의 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연준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결국 그 IT가 쉬고 있지만 올해 내내 IT가 이끈 또는 AI가 이끈 미국의 증시 상승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좀 쉬는 구간이 있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또 IT 위주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S&P 500의 구성을 보면은 IT가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BIT가 50%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IT의 상승은 좀 길고 조정은 좀 짧고 IT가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 BIT 쪽이 잠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요즘에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심상치 않거든요. 사실 심리적 저항선으로 1,400원을 항상 얘기해 왔었는데 1,400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과연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안정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김한진 박사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난 6월만 해도 이제 1,470원 이렇게 1,500원을 육박하다가 그동안 계속 안정되어 왔던 원달러가 이제 다시 또 1,400원을 이제 상향 돌파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가 조금 강한 이유가 이제 그 원달러의 약세의 배경인데 글로벌 달러가 왜 약한지를 조금 살펴보니 미국이 최근에 이제 국채 발행도 증가하고 또 관세를 계속 때리니까 달러가 조금 글로벌 전체적인 환 시장에서 달러가 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뭐 프랑스의 재정 문제라든지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지금 야당이 조금 다수 야당이 조금 그 소비세 인상, 즉 뭐 소비세 인하,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재정 적자의 심화 이런 것들로 이제 엔달러도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데 또 전 세계 경제가 좀 디플레이션이에요. 미국만 지금 펄펄 끓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조금 강한 측면에다가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좀 관세 협상은 됐는데 전혀 뭐 조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특히 수출 실적도 실제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출 센티먼트도 안 좋고 수출과 관련된 심리 지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달러 강세도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지금 내부적인 또 통상 압력, 지금 미국과의 통상 마찰, 관세 마찰 이 부분이 조금 해소되는데 시간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한두 달 정도는 좀 원달러가 그렇게 조금 시원하게 다시 강세로 내려오기가 어려운 그러한 조금 애매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상승세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과연 언제쯤 진정될지 궁금한데요. 최일호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셨듯이 그 관세 협상은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타결은 완전히 안 된 상태잖아요. 미국에서 3,500억 불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다가 더 투자해달라고 아주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환보 요구는 4,100억 달러잖아요. 그래서 선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달러 쇼티지가 날까봐 미리 우려하는 외환시장의 모양새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달러 수합, 무제한 수합인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지금 잘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어느 정도 그 타결점을 갖는 그 시기는 아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일 거라는 지금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한진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10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아마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이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0월이 되면 뭐 가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그만큼 또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도 크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 주식 투자 전략도 지금 어떻게 세워야 될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한진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가을을 조금 지나면서는 좀 환율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사실 뭐 미국 주식에 자금이 쏠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뭐 암호화폐를 비롯한 전체적인 뭐 주식시장을 포함한 위험자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달러 강세가. 그런데 이 달러 강세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좀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유로존이라든지 또 일본은 뭐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어쨌든 뭐 방향을 잡고 있고 유로존은 뭐 영국도 그렇고 이미 많이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힘겨워질 것 같습니다. 내리긴 내릴지 모르지만 미국이 지금부터 100bp 내릴 때 과연 뭐 ECB가 100bp를 내릴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 적어도 100bp 이상을 한뭐 150bp 정도 인하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달러 강세 또 거기에 따른 위험자산 전반의 투자 심리 위축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지금 뭐 9월 길어야 10월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그래서 조금 뭐 연말에 랠리가 좀 있지 않을까. 달러가 조금 뭐 이렇게 불안한 모습만 보이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연말에 소비 심리의 개선, 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조금 강세장을 계속 또 다시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원화만 약세가 아니죠.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엔캐리 트레이드를 뭐 전략으로 삼는 그런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거꾸로 엔캐리 트레이드를 강화하는 그런 전략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자, 최일호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미일 금리 스프레드 그리고 엔화의 약세 이것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미일 스프레드도 그냥 그저 그렇고 또 엔화도
어느 한 방향으로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세로 뭐 계속 갈 가능성은 더더욱 적어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일본의 중앙은행도 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적극적인 액션 자체는 조금 애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관세 얘기도 좀 나눠볼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1, 2심에서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많은 관심사가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김한진 박사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비상경제수권법인가요? IEPA 이 법안이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한번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뭐 백악관이 이것을 이미 이제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결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준비를 백악관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가 이미 뭐 철강, 알루미늄 이런 데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국가 안보 상황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232조 무역확장법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품목별 조사가 거의 끝났다라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그런 걸로 봐서는 뭐 트럼프 정부가 그 준비를 충분히 했다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제 비상경제 수권법 이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에는 대체 법안으로 더 이제 가열차게 이렇게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무역 확장법 301조 이거는 이제 불공정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의 거래에 대해서 적용하게끔 돼 있고 또 무역법 112조 이것은 이제 국제 수지에 심각한 위협을 미국에 이제 줬을 때 또 적용하게 돼 있고 이런 대체 법안들이 지금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되면 보다 품목별로 정신없이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품목별로 또 국가별로도 좀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정신없는 한판이 조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정도로 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다음 달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화될 것 같은데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최유루 상무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사실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관세니 뭐 경기니 뭐 이렇게 해서 사실 S&P 500 기준으로 실적 자체가 한 뭐 5, 6% 정도밖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봤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10% 이상 증가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7% 정도 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도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실적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서프라이즈 나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0월 초부터 테슬라의 3분기 판매 실적부터 시작해서 실적 프리뷰가 이어질 거고 10월 중하순부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건데 그때까지는 약간 좀 시장 자체가 좀 슬로우하다가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다시 활기를 띠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던 대로 좋은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인내하면서 실적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ETF나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서는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최일호 채슬리 투자자문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